안녕하세요. 한기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특성,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근래 있었던 클라우드 부문의 민간 협력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란 용어는 IT 비전공자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클라우드란 용어를 치시면 무수히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은 클라우드를 설명하는 자의 시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인터넷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키디피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기반 컴퓨팅의 일종으로 공유 컴퓨터 처리 자원과 데이터를 컴퓨터와 다른 장치들에게 요청 시 제공해준다. 구성 가능한 컴퓨터 자원, 예를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주문형 접근을 가능케 하는 모델이며 최소한의 관리 노력으로 빠르게 예비 및 릴리스를 가능케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토리지 솔루션들은 사용자와 기업들에게 개인 소유나 타사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저장, 가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도시를 거쳐 전 세계로까지 위치해 있을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일부분 번역된 내용도 있고 여러 내용을 담다 보니까 문맥상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마킹한 단어 위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유 컴퓨터 처리 자원과 데이터를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일종의 서비스 유형이고요. 그 주요 특징으로는 주문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기업들이 선행 투자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예를 들어 서버나 네트워크 스위치와 같은 장비 구매 비용이 되겠죠. 이러한 선행 투자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을 없앤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대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및 실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취급 용이성을 개선시키고 유지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보기술팀들이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더 빠르게 조절할 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 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종량제 모델을 사용한다. 관리자들이 클라우드 가격 모델에 적응하지 않을 경우 예상 밖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위키디피아 인터넷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장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란색으로 마킹한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대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 수요 또는 서비스 패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는 종량제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딱딱한 설명이어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한마디로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기간 동안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IT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IT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전통적으로 자사의 전산센터 안에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을 위한 퍼실리티를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서버,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여러 가지 IT 기기들을 구매하여 설정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모델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호스팅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의 여러 전문 IT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IT 자원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웹 호스팅 업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전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스팅 서비스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구매와 리스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과 비교를 해보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차량 구매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 발생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용과 노력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차량 리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차량을 세워두던 차량을 이용하든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차량 리스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은 리스 회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차량 및 승차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존의 택시 시스템 또는 최근에 나온 우버나 소카,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의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필요한 때만 차량을 임대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그 시점 이후에는 바로 반납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차량 유지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사용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차량의 고장에 대한 수리나 소모품의 교환이나 하다못해 세금 납부 같은 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공유경제 플랫폼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즉시 사용 가능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IT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형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 어디서든 바로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IT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들의 접속 환경이나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되는 다양한 서비스 패턴을 모두 받아줄 수 있는 대규모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할 때 서비스 환경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이벤트에 대응해서 빠르게 탄력적으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증설을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반납해서 비용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량제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구현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IT 인프라 기술입니다. IT 인프라 기술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온항습, 공조, 전력 이러한 운영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화 기술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물리 서버 위에 가상화를 통해서 자원을 좀 더 효율화해서 사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보안 기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고객들이, 여러 사용자들이 IT 인프라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컨셉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데이터나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프로비저닝 자동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화 기술입니다. 탄력적인 운영과 빠른 증설이나 반납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프로비저닝 자동화 기술, 원하는 시점에 즉시적으로 자원을 가져다 쓰고 반납하는 이 자동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웹 서비스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시점에 바로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웹 기반의 콘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기반의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미터링, 빌링 기술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량제 서비스를 위해 미터링과 빌링과 같은 기술이 꼭 필요하게 되겠고요. 클라우드의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 장애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IT 기술의 총체적인 집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모아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술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것을 한데 버무려서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한 그러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는 구축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온프레미스 IT 환경에서 모든 IT 자원을 구매하고 설치하여 제공하는 개념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IT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맡겨서 서비스 받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는 달리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 환경 등과 같은 IT 인프라 시설의 가상화를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며 주로 국내에서는 그룹산의 클라우드 제공을 위해 구축을 하거나 기업 내부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보안이나 IT 역량 확보를 위해서 구축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인프라 가상화와는 크게 차별점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란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분 없이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서비스 형태를 의미하며 각각의 IT 서비스에 맞게 적합한 클라우드 환경을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의 벤더 종속성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2곳 이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단일화된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를 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이나 연동을 통해서 각각의 IT 서비스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공공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존을 별도로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존은 CSAP라고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이 직접 평가하고 인증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모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퓨팅 자원을 계층별로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영역, 그리고 네트워킹 영역, 스토리지 영역, 서버 영역, 가상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즈 OS와 같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영역, 그리고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한 미들웨어 영역, 데이터베이스 영역, 시큐리티 보안 영역, 그리고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영역,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IT 인프라스트럭처는 이 맨 밑단의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실제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에 반해 클라우드의 IaaS, IaaS라고 부르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는 모델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그리고 OS의 일부 영역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이런 IaaS 상품을 이용을 할 때 OS 영역 윗부분에 대한 구성만을 직접 설치하고 설정하여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파스 영역인데요. IaaS와는 달리 OS 영역뿐만이 아니라 미드레어,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영역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관리 영역으로 CSP,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스 상품의 경우 고객은 본인들의 비즈니스 로직이 반영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작성을 해서 이 파스 상품에 얹으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SaaS형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T 서비스를 위한 전체 자원 영역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고객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만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고객은 이 IT 인프라 자원에 대해 전 영역에 대해서 설치부터 구축, 그리고 운영까지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단순히 본인들의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IT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는 이제 특정 산업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서비스 형태가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 메신저, 게임 등과 같은 IT 서비스 분야뿐만이 아니라 토목, 건설, 철강, 조선 등 기존의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핀테크, 헬스케어와 같이 기존의 산업이 융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O2O,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NFT. 사실 요새는 눈만 뜨면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키워드, 기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IT 비즈니스의 트렌드 변화는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발전,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또 스마트폰, 5G 인터넷 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산업군에 있어서
혁신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IT 환경 변화에 적응해가며 자사의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텐데요. 이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IT 인프라의 경우 IT 인프라의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환경 변화나 사용자가 유입되는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을 아무리 정확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항상 과투자 또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역량을 가진 운영 인력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IT 전문 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IT 전문 운영 인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IT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의 변경이나 개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프라에는 지속적인 변경이나 추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잡성은 계속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나 상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유연성이나 순발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그 서비스에 대한 시도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소규모부터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는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펙스,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는 종량제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고 초기 투자비 없이 비용 효율적으로 IT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전문 보안 인력을 통해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성하고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서비스를 시도하고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관련해서 여러 고객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 IT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은 전문 업체의 기술이나 상품, 운영 노하우를 잘 활용하고 기업들은 본연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여 본인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왜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IT 리소스 사용량은 절대로 플랫한 상태로 항상 동일한 사용량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그 서비스 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벤트로 인해서 항상 IT 자원의 사용량은 이렇게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출렁이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업들이 최대한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IT 환경을 단계적인 투자 방식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프와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시점에선 향후에 증가되는 사용량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 기준에 필요한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IT 자원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하게 되지만 서비스 환경의 변화나 또 예기치 못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생각했던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용량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시점은 서비스의 유형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도래할 시점에는 서비스의 장애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 긴급하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비즈니스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는 캐펙스, 즉 자본적인 지출을 오펙스, 즉 운영 비용으로 바꾸는 경제학입니다.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성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다양한 장점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 기술은 하나의 발전된 가상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것이 물리서버 기반에서 물리적인 기반의 IT 자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물리적인 자원과 서비스가 1대1로 할당되어 해당 자원을 전부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 트래픽이 적은 시점과 또 사용자 유입량이 많은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물리적인 자원을 독점해서 할당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IT 자원의 활용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자원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위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장치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그 위에 하나의 가상 서버를 생성을 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 가상화 서버라는 것은 형태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가상화 자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서버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발전이 되게 된 형태가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은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 안에 OS에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엔진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하나의 컨테이너로 랩핑을 해서 격리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이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를 이용을 하게 되면 호환성이나 이식성,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환성이나 이식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있어 서로 다른 플랫폼이나 상품 및 서비스에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단의 구성이나 기능들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묶어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를 이용을 해서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시장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스라고 불리는 서비스형 플랫폼 그리고 사스라고 불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IT 신기술을 이용을 하여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의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구축하고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사의 이러한 파스형 또는 사스형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 파스형 그리고 사스형 상품의 경우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분의 관리 영역을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은 고객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자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그 전문 보안 인력과 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그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다 빠르게 이러한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상품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에 반영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시장이 원하는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SaaS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대부분은 기업에서 필요한 ERP 솔루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나 회계관리 시스템, 그리고 기업 내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협업 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네이버 웍스, 더존 이런 회사들이 SaaS형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외산 벤더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나 구글 덕스 그리고 세일즈포스 이런 데서 다양한 SaaS형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설치형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직접 구축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요즘에는 클라우드상의 SaaS 상품화가 돼서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서 직접 제공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파스 상품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SaaS는 가입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하면 파스는 어떤 플랫폼 레벨에서 바로 고객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해서 얹으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 쿠버네티스나 파스타, 클로와 같은 AI 서비스, 구글 앱 엔진, 이런 다양한 여기서 다 지면상 나열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파스와 사스 상품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트너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이죠. 2022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매출 전망을 3,312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까지의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를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이 SaaS형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엔 그 IaaS 쪽의 서비스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SaaS형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클라우드 상에서 SaaS형으로 상품화가 되어서 서비스가 됨에 따라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설치하고 운영해가면서 사용하던 것을 클라우드 상에서 간편하게 구매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SaaS형 서비스가 많은 부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그 마켓 쉐어를 보면 안타깝게도 국내 업체는 글로벌 시장의 마켓 쉐어에 두드러진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전 세계 빅3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중국 업체인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IBM 클라우드 등이 추격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마켓 쉐어는 각 나라별 시장 점유율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게 되나 가장 큰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 세 개 업체의 공통점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이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모두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 AWS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 엔진을 포함해 또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장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못지않게 실제로 서비스 운영을 잘하는 사업자가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두드러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IT 강국답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메이저 클라우드 사업자와 국내 토종 클라우드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대략 2021년 기준으로 5.1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전 세계 시장 대비로 한 1.3% 규모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라기보다는 일단 국내만 보더라도 일단 클라우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사스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한 25%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메이저 회사인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모두 국내에 이미 진출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AWS가 가장 먼저 국내에 진출하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하고 있고요. 국내 사업자로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KT 클라우드 그리고 사스형 서비스에 강한 이제 더존, 그리고 NHN 클라우드, 가비아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그 보안성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은 사업자들이 공공존이라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개념과 주요 특성, 그리고 시장 동향과 함께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